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오늘은 나일강뷰 앞에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룩소르에서 아스완으로 가는 날입니다. 아스완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또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래도 오늘 하루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여행해주세요. 룩소르에서 아스완으로 가려고 기차역에 왔다. 영무원들이 관광객에게 팁을 받으려고 무수히 몸의 손길을 주려 한다. 그걸 뿌리치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다. 또한 역의 경비원들이 쉴 새 없이 기차표를 확인한다. 외국인 표는 몇 배나 비싸기 때문에 현지인 요금인지 관광객 요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황토빛의 애굽의 기차역은 이집트 색채를 고스란히 품고 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며 표를 검사하기 시작한다. 이럴 때 수집품을 조심해야 한다. 어제 매표소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면서 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이집트는 외국인 요금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6달러에 끊었고요. 현지인 요금으로 끊으면 경찰들이 잡아서 어디론가 데려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꼭 외국인 요금으로 끊어야 된다고 합니다. 계속 티켓 검사를 해요. 일단 트레인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기차역은 혼돈 그 자체이지만 이 또한 이집트의 매력이다. 그래도 1등석이라서 에어컨이 나옵니다. 4시간 동안 조금 시원하게 갈 수 있겠네요. 창밖 풍경에 이어지는 야자나무와 초록빛 들판이 이집트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하다. 흙집과 작고 단조로운 마을들은 강렬한 태양 아래 고요히 서 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오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아스완에 잘 도착했습니다. 바로 숙소로 가겠습니다. 아스완역을 나오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온몸을 감싼다. 역 앞에는 아스완의 가장 큰 시장이 보이고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가득하다. 시장 안에는 각양각색의 물건들이 눈길을 끈다. 과일과 향신료의 진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형형색색의 물건과 생필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룩소르가 역대급으로 호객군이 많았었는데 아스완으로 오니까 호객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은 인구 120만의 상업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보다 누비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어요. 아스완의 모습은 아프리카와 아랍 문화의 경계선에 자리한 듯하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 향신료 더미에서 피어오르는 향기, 활기차게 이어지는 상인들의 목소리는 이 두 세계가 교차하는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잠시 더위를 피해서 맥도날드에 왔는데요. 룩소르랑 똑같이 41도인데 아스완이 체감상 더 덥게 느껴집니다. 진짜 잠깐 걸었는데 더워요.
그래서 도미토리룸일 줄 알았는데 개인 방을 주네요. 아스완의 저녁, 아잔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진다. 그 소리에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둘씩 알라를 향한 예배와 몸과 마음을 드린다. 아스완은 이슬람의 짙은 향기로 가득한 도시다. 초창기 이슬람 때부터 이슬람교가 자리잡은 도시로 모스크의 첨탑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거리 사람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신앙은 이 도시의 정체성이라고 한다. 다음날 아침, 나는 본격적으로 아스완을 탐험하기로 한다. 도시의 분위기는 황토빛으로 물든 풍경 속에 정겨움이 스며있다. 골목마다 남아있는 따스한 색채와 흙냄새가 이곳만의 독특한 매력을 더한다. 연식이 오래되어 보이는 택시에 올랐고 차가 천천히 움직인다. 낡은 택시의 창문으로 보이는 아스완의 풍경은 한없이 소박하면서도 생동감 있다. Hello. Yeah. One person. No. Only card. Thank you. 대부분의 단체 관광객들은 여럿이 모여 보트를 빌리고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 강물을 가르고 있다. 그러나 나는 혼자였다. 그래서 선택은 단 하나. 커다란 보트를 오롯이 나 혼자 대여야 했다. 넓은 보트 위에 홀로 서 있으니 나일강의 고요함과 광활함이 더 크게 다가온다. 단체 관광객들의 분주함과 달리 나만의 속도로 이 거대한 강을 마주하며 이집트의 풍경 속에 나 자신을 깊이 담가 본다. 네, 저는 이집트 필레 신전 앞에 있습니다. 기원후 6세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갔던 이집트 최후의 신전입니다. 제 뒤에 보시면 그리스 양식의 기둥들도 보이죠. 그리스 문화도 이곳에 섞여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아스완 댐을 착공하면서 이 원래 필레 신전이 있던 섬에 물이 잠기기 시작했어요. 한 4m 정도 잠길 때 유네스코에서 신전을 분해해가지고 이곳으로 다른 섬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 보시면은 물때가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필레 신전이 위치한 섬은 오시리스 무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집트 신 중 한 명인 세트가 오시리스 신을 여러 조각으로 내어서 시신을 여러 섬으로 뿌렸거든요. 이집트 신 세트가 오시리스 시신들을 여러 토막 내어서 뿌릴 때 그 중 한 조각이 필레 섬에 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곳은 엄청나게 신성시하게 여겨졌던 곳입니다. 이미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곳에 참배하기 위해 몰려들었던 곳이고요. 신관을 제외하면 이곳에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손에 꼽히는 성지였던 셈이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신관들이 파라오에게 탄원을 넣어서 최소 공직자들만큼은 이곳에 숙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한 문헌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필레 신전은 이집트 신화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신 이시스를 예배하는 공간이다. 제1문을 지나면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위험있게 문 앞을 지키고 있고 문 옆 벽에는 생동감이 넘치는 이시스 여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제2문에 따르면 필레 신전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유명한 그림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그림은 그들의 신과 파라오가 교감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그 섬세한 표현은 당시 예술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 그림을 통해 이 문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턱의 역할을 표현한 것이다. 이 벽화는 파라오가 이시스의 아들인 호르스에게 왕의 자질을 인정받는 그림입니다. 제2의 문을 지나 신전의 중심 지성소로 향한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여신 이시스를 예배하던 공간에 예상치 못한 흔적들이 눈에 띈다.
신전 곳곳에 새겨진 십자가들이 바로 그것이다. 파라오의 멸망 이후로 이시스 신전도 변화를 경험하는데요. 사도의 복음으로 이집트가 기독교로 변하게 됩니다. 이 아스완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고요. 콥트교 신자들이 이 이시스 신전을 교회당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신전 근처에 보면은 그림 위에 새겨진 곳곳에 십자가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필레 신전은 로마 시대 트리안 별궁이 있습니다. 필레 신전은 5세기 이후에 고대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가 중단되면서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아누스 1세의 명예에 따라서 537년에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운 공기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다. 다시 보트를 타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 시간이다. 나일강 위의 바람이 이 더위를 잠시 식혀주길 바라며 나는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아스완은 이집트에서 화강암이 가장 풍부하게 분포된 지역이다. 이곳에는 고대부터 화강암 채석장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지금도 그 흔적을 곳곳에 찾아볼 수 있다. 그중 한 채석장을 직접 방문해 보려고 한다. 놀랍게도 수도 카이로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도 이곳 아스완에서 채석된 화강암을 사용했다고 한다. 수천 년 전 이 돌들은 나일강을 따라 옮겨가며 거대한 건축물을 세운 고대 이집트인들의 노력이 떠오른다. 아스완의 채석장에는 미완성 오벨리스크가 남아있어 고대 이집트의 건축 기술과 작업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오벨리스크는 원래 완성되었다면 약 42m 높이에 무게가 약 1200톤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이는 고대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 중 가장 큰 크기로 완성되었다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오벨리스크가 되었을 것이다. 이 오벨리스크는 제작 도중에 돌에 금이 가는 바람에 작업이 중단되었고 그대로 채석장에 남겨지게 되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당시 채석 기술과 도구 사용 흔적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벨리스크의 일부에는 고대 장인들이 사용한 구리 도구로 돌을 다듬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고대 이집트의 뛰어난 석조 기술을 엿볼 수 있다. 아스완의 거리 끝자락 유명한 케밥집에 왔다. 붉게 타오르는 화로 위에서 구워지는 은은한 향신료의 향기는 한껏 기대를 부풀게 했다. 코파, 야,
워터. 오늘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한다. 다음 영상에서는 거대한 람세스 2세의 신전으로 떠나볼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웅장함과 신비를 담은 다음 여정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